네, 인투TV 총선 특집 2024 선택 410. 오늘은 또 다른 여론조사 분석 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평갑이죠. 예. 네. 부평구 갑을 저희가 인천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각 후보들의 적합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일단 부평구 갑의 경우에는 다소 약간 좀 민주당 계열이 우세하다고 점쳐지는 곳이긴 하나 네. 이번 총선에서는 최대 5파전까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일단 현역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고, 무소속 현역 의원 한 명에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민주당 그리고 또 이제 문병호 전 의원도 개혁신당에 합류해서 부평갑 출마를 예고했고요. 예전에 이곳에서 2번 의원을 지냈던 양력이 있고, 그리고 진보당 후보까지 이렇게 합쳐지면은 최대 5파전까지 예상되고 있는 그런 핫한 지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만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예. 뭐 이성만 의원의 이제 무소속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돌리고 여론조사 이후에 그 민주당의 후보로 그 영입 이제 14호죠. 예. 노종면 전 YTN 기자를 예.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 여론조사에는 전략 공천의 어떤 그 과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예. 이 부분은 그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걸 감안해서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나마 좀 정당 지지도를 보면 네. 그거를 감안하셔서 이제 부평구의 판사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말씀해 주셨지만 노종면 전 YTN 기자를 전략 공천한 게 15일이고요. 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한 거는 2월 13일에서 14일.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보다는 예. 이미 민주당의 후보는 정해졌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22대 총선에서 이제 부평구 갑 국민의힘 후보자로 누가 가장 적합할 것 같냐라는 네. 질문을 드렸고요. 네. 그 결과 조용균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4.5% 그리고 유재홍 전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가 22%를 획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차이가 2.5%포인트로 이제 표본 오차는 4.4%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예. 이제 그 외 다른 인물 또는 예. 이제 투표할 인물이 없다. 예. 그리고 또는 모름 무응답. 예. 이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다 예, 맞습니다. 합치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예. 저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표심을 향하느냐. 예.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일단 지적해 주신 대로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이라고 네. 말씀해 주신 그 응답층이 30.2%가 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름 무응답이 17.2% 그리고 그 외 다른 인물 6.1%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제 부동층이 상당히 많다는 거, 네. 예, 이거를 감안해 볼 수 있고, 지금 경선 일정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양자 대결 구도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전에 이제 전략 지역구라고 예. 이제 좀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3번 이상 민주당에게 졌거나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정했는데, 예. 부평갑은 일단 전략 지역은 아닌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 있는 부평을은 전략 네.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부평구 갑은 그래도 21대 말고 20대 때는 네. 또 이제 승리를 했던 곳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정유섭 전 의원이 가져갔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뭐 이게 수세에 몰려 있는 지역구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번에 단수공천 지역에서도 빠졌고, 예. 전략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예. 경선이 가장 유력한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꼽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좀 깊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예. 혹시 국민의힘 그 경선을 고려하려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어떤 결과가 좀 나왔나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조용균 예비후보가 44.9% 그리고 유재용 예비후보가 24.8%로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네요. 네. 20.1% 차이거든요. 네. 포인트 차이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오차 범위의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조용균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8대 2로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일반 당원 국민 20% 예. 그리고 일반 경선 예. 80. 그러니까 사실 당의 지지는 조용균 후보가 많이 받고 있지만 저 전체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예. 아직 모르는 거죠. 일반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층에서는 유재용 후보가 좀 많이 앞서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적합도 조사에서는 알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당원 비중이 20%이고 나머지가 이제 80%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역선택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결과를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세대별로도 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령별로 보면은 일단 18세에서 29세 사이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용균 후보가 예비 후보가 21.1% 그리고 유재용 예비 후보가 20.6%로 뭐 0.5%포인트 차이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30, 40대는 유재홍 예비 후보가 앞섰고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조용균 예비 후보가 앞서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30대에서는 조용균 예비 후보 20.1%, 유재홍 예비 후보 26.8%, 그리고 40대에서는 조용균 예비 후보 14.2%, 유재홍 예비 후보 25.0%, 근데 50대에서는 조용균 예비 후보가 26.9%, 그리고 유재홍 예비 후보가 17.5%,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조용균 31.6, 유재용 19.1,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조용균 33.1, 유재용 24.4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장년층에서는 유재용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형국이고 이제 그 좀 넘어가서 이제 5, 60대 이상을 넘어가면 조용균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적합도 결과는 좀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야 전체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노종면 전 기자가 전략 공천되기 전에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던 게 홍미연 전 부평구청장 그리고 신은호 전 인천시의회 의장 이 두 명을 넣고 저희가 전체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뭐 제일 뭐 인지도가 높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18.8%로 1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홍미영 전 구청장이 18.8%, 조용균 전 부상판다가 16.6%, 유재홍 전 구청장 후보가 15.4%, 신은호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14.9%, 이성만 현 의원이 9.3%, 그 개혁신당이죠. 문병호 전 의원이 7.4%, 진보당 신용준 후보가 3.1%, 좀 이렇게 나왔고, 요 결과를 보면 확실히 이제 앞선 조사와 다르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층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 후보는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선 뭐 큰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지금 뭐 노종면 전 YTN 기자로 정해질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판세가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 그리고 이제 다른 제3지대 그리고 무소속 이 정도의 판세가 대충 이 정도다라는 차원에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 녹화를 한 날이 16일입니다. 16일 기준으로 이성만 의원이 노종면 전 기자의 노종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까요? 네, 정당 지지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41.5%, 국민의힘 31.2%, 녹색정의당 4.2%, 진보당 3.0%, 그리고 개혁신당 8.3%로 나왔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로 기타 응답 또는 지지정당이 없다 또는 모름이라고 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는 이제 마음은 좀 굳힌 것 같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마음은 좀 굳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에서는 앞서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가 현재로 정해지긴 했으니까 저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 지지도를 토대로 이제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대충 저렇지 않을까 판단해 보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할 점은 어쨌든 지금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혁신당이 나름 8.3%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저기에다가 또 이제 이성만 의원의 뭐 무소속 출마 여부도 달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민주당 지지도 안에는 분명 이성만 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지지세도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판세는 알 수 없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저희 이제 인천 투데이가 리얼미터에 네.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사 개요는 이번 조사 개요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조사는 인천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인천시 부평구 갑 주민 50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선 100%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응답률은 5.7%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투데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인투TV 총선 특집 2024 선택 410 오늘 부평갑 여론조사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지역의 여론조사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